시댁. 아유, 이게 뭐야? 엄마, 현관에 뭘 이렇게 많이 갖다 왔어요? 다 택배 상자인데 포장도 안 뜯고. 왔니? 필요한 게 있어서 샀는데 아직 귀찮아서 포장을 못 뜯었어. 온 김에 니들이 좀 뜯어줘라. 네, 저희가 뜯을게요. 뭐가 이렇게 많아? 안 그래도 집에 살림이 많은데 이건 또 어디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토스트긴 집에 있지 않나? 집에 있는 건 디자인이 안 이쁘잖아. 요즘 가전이 참 이쁜 게 많더라. 생각 같아서는 냉장고에 세탁기, TV까지 다 바꾸고 싶은데 이 집이 조금해서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부터 바꾸려고. 어머니, 이건... 그건 이리 내놔라. 너네가 센스가 있어야지. 빨리 내놔. 뭔데 그래? 넌 할 거 없어. 다 뜯었으면 물건은 한쪽으로 밀어넣고 박스는 아예 갖다 버려라.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니까 바로 갔다 오면 되겠다. 가는 김에 쓰레기도 버리고 와라. 여기 있어. 네. 같이 가. 그냥 지나 혼자만 보내지 뭘 따라간다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 가라고 그래요? 엄마도 쓰레기 좀 평소에 자주 버려요. 맨날 올 때마다 쓰레기 버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 쓰레기도 못 버려주겠다 이 말이냐? 오자마자 일을 시키니까 그렇죠. 우리도 주중에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들른 건데. 했다. 그렇게 생색낼 거면 내가 갖다 버린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렇게 투덜대. 그거 얼른 내놔라. 아니에요, 어머니. 얼른 다녀올게요. 이왕 할 거 좀 좋게 좋게 하면 될 것을 가만 보면 너랑 결혼하고 나서 불평이 늘었어. 원래 내가 시키면 군말 없이 했는데.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여보, 가자. 잠시 후 분리수거장. 아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뭐길래 엄마가 기겁하고 숨겨?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긴 빨리 말해봐. 뭔데 그래? 뭐 나쁜 거야? 아들인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가만히 두면 맨날 사고 치는 거. 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알고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들어있었지? 그치? 아니, 이상한 거라기보단 아무래도 어머니 남자친구분 생긴 것 같아. 뭐 또? 거기 대체 뭐가 들어있었는데? 속옷인데 그 되게 야한 속옷 있잖아. 그게 몇 벌 들어있더라고. 근데 남자친구 생길 수 있잖아. 어머니 혼자 지낸 지도 한참 됐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잖아. 저번에 기억 안 나. 이상한 남자 만나서 돈 뜯겼잖아. 그래도 처음에 내가 이상한 김이 눈치채고 못 만나게 해서 500만 원 뜯기고 만 거지. 안 그랬으면 더 뜯겼을걸. 이번에 또 이상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님 설마 똑같은 남자 만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래도 일단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어머니도 사생활이 있는데 자식이라고 너무 터치해서는 안 되잖아. 이상한 김이 느껴지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괜찮은 남자분일 수도 있잖아. 엄마를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난 어째 불안하다 불안해. 직후 시댁. 쓰레기 버리고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 잘 먹을게요. 그래. 니들 온다고 장 좀 봐왔는데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다. 요샌 야채가 더 비싸. 나물 좀 묻히려고 했구만 용돈이 부족해서 못 샀다. 용돈을 그제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안 그래도 하도 부족하다 그래서 10만 원 더 올려드렸잖아요. 1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새? 요즘 100만 원이면 하루 이틀이면 다 써. 네가 워낙 네 아버지 닮아서 짠돌이라 그랬지. 이왕 올려줄 거면 팍팍 좀 올려주지. 10만 원이 뭐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부담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돈 나갈 게 천지라고요. 애들도 당장 유치원 보내야 하고 아주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왜 고생을 사소해? 네 장모님 밑에서 일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그 양반 계속 아프다며. 이제 회사 물려받을 사람 찾을 텐데. 네가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아. 왜 너는 쉬운 길을 안 가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방송국 일이 뭐가 좋다군. 맨날 밤샘 작업이나 하면서 몸 다 망가지고. PD 되려고 20대를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포기래요? 내가 PD 되고 싶었던 거 뻔히 아시면서 이제 자리 좀 잡아가고 있는데 뭘 그만둬요.
그리고 난 사업가 체질이 아니네요. 괜히 장모님이 잘 일궈내놔서 나 때문에 마음에 안 드잖아요. 일은 직원들이 다 할 텐데 별걸 다 걱정하네. 아무튼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진아 너가 설득 좀 해보라니까. 그렇게 잘 돼가는 회사 남한테 맡길 순 없잖아. 요즘엔 전문 CEO에게 맡기기도 해서요. 엄마도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그러시고요. 아무튼 니들은 참 답답하게 산다. 그렇게 부자 있는 엄마를 둬놓고 한 명은 방송국에서 삐대고 있어. 한 명은 애들 그림이나 가르치고 있어. 왜 이렇게 욕심들이 없니? 그 회사 차라리 내가 맡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엄마, 근데 요즘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세도 2, 3일 만에 100만 원을 혼자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데이트라도 하는가 싶어서. 데이트는 무슨?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느라 그런 거지. 진아 너 설마 말한 거냐? 네? 아니, 뭘 말해요? 난 그냥 데이트라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건데.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얘가 뭘 알아? 그냥 쇼핑하고 그러다 보면 100만 원 금방 쓰지.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더 주면 안 되니? 앞으로 생활비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다니까요. 이 돈 드리는 것도 없는 살림에 진아가 그래도 엄마 다리 아파서 일 못하시니까 좀 도와드리자고 해서 주는 거예요. 더 줄 순 없어요. 매정한 놈 같으니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주 독하다 독해. 그날 저녁, 집.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돈을 그렇게 다 쓸 수가 있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어머니 원래 돈 한 번에 팍팍 쓰시잖아. 불안해서 그렇지. 또 사기 당할까봐. 언제까지 엄마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왜 이러나 몰라. 아, 맞다. 장모님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말이야. 거기 세입자가 급한 일 생겼다고 나가야겠다고 그러더라. 아까 장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 아직 계약 기간 1년은 더 남았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한테 연락돼서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일단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시더라. 급한 일인데 어쩌겠냐면서. 요즘 직구하는 사람도 적어졌다는데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 큰일이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장모님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놓기도 하니까 금방 들어오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아, 맞다. 나 내일 퇴근하고 엄마랑 백화점 좀 다녀오려고. 당신도 같이 저녁 먹든지. 애들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 내일 야근이잖아. 근데 백화점은 왜? 엄마가 봄꽃도 좀 사야 하는데 받으려고 해서 간 김에 애들 봄옷도 좀 보고 오려고.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봐놔야 나중에 인터넷에서 살 때 참고하지. 당신도 옷 살 때 되지 않았어? 나 이번에 속가금 나오는데 애들 옷이랑 당신 옷이랑 한 벌씩 사. 장모님도 한 벌 사드리고. 요즘 백화점 옷이 얼마나 비싼데. 인터넷에 더 이쁜 게 많아. 그래도 하나 사지. 정 그러면 식사라도 맛있는 거 먹던가. 장모님 소고기 좋아하시잖아. 한우로 사드려. 그럴게. 당신도 내일 잘 챙겨 먹고 괜히 일한다고 대충 먹지 말고. 알았어. 다음날 백화점. 김서방 이런 셔츠 입으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갈까? 에이 아니야 엄마. 남편 이런 정장 스타일 안 입어. 맨날 촬영장 가야 돼서. 어차피 편한 옷만 입어. 집에 있는 정장도 안 입는걸? 그래도 뭐 공식적인 행사 같은데 입고 가면 이쁠 것 같은데. 잘 안 입는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너 원피스라도 한 벌 골라봐. 요즘 애들도 선생님 이쁜 거 따진다며? 이쁜 선생님한텐 잘 대해주고 못생긴 선생님한테는 못되게 군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것도 애들 나름이지 뭐. 그리고 나 원피스 많아. 이런 비싼 원피스는 또 맘대로 입지도 못해. 하면 애들 물감 부리고 난리가 나는데 붓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도 명색이 미술 선생님인데 다쳐서 입긴 해야지. 묻으면 세탁하면 되고. 괜찮대도. 엄마 옷 보러 온 거면서 왜 자꾸 나랑 남편 옷을 보고 있어? 아깐 애들 옷 보더니.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옷빨이 잘 받으니까 그렇지 뭐. 어머, 근데 저기 사돈 아니야? 웬 남자분이랑 같이 있어? 정말이네? 엄마 잠깐만.
어머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아, 저 엄마랑 잠깐 쇼핑하러 나왔어요. 근데 누구... 아, 저기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어제 눈치챘지? 네, 안녕하세요. 내가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가자. 이분이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럼 나 간다. 네, 들어가세요. 낯을 많이 가리시나 보네. 되게 급하게 가시네. 누구야? 어머니가 만나고 있는 분이래. 엄청 놀라시네.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보이기가 쑥스럽긴 하지. 그나저나 하던 참 오랜만에 뵙네. 남자분만 아니었음 같이 식사해도 될 텐데. 그러게. 어머니도 고기 좋아하시는데. 1시간 후 식당. 아까 며느리라고 했지? 뒤에 일행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사돈. 내가 말했지? 사업가라고. 집도 2채나 있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물려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글쎄, 그놈이 그 돈도 안 되는 PD 계속한다고 회사를 안 물려받겠다잖아. 졸지에 남한테 주게 생겼어. 그 아까운 사업체를. 사돈도 그래. 사위가 안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하라고 설득하면 될걸. 바로 무슨 전문 CEO를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 며느리도 그게 좋겠다고 그러고 있고. 애들이 왜 저렇게 돈 욕심이 없는지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니까.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 보네. 그거 참 아쉽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욕심들이 없어. 사업 물려받아서 내 용돈 좀 팍팍 올려주면 쓰겠구만. 용돈이야 내가 이제 줄 건데 뭘. 아니 근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 집 팔고 나면 나 완전 땡전 한 푼도 없는데 그걸 통째로 오빠한테 투자해도 될지 모르겠네. 같은 얘기 또 반복해야 돼. 나만 믿으라니까. 집 한 돈만 주면 내가 다달이 300씩 꽂아준다니까. 거기에다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오빠 집 와봤으면서 그래. 대걸 같다고 너도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큰 돈이라. 그게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재산이거든. 그래봤자 2억 5천이야. 2억 5천 주고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꽂히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1년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된다고 그래? 내가 대먹을까봐? 나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사기당한 게 좀 많아서 아들도 그래서 나 못 믿어하고 갑자기 집 팔았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볼 텐데. 지가 의심해봤자지. 엄밀히 엄마 명의로 된 집인데 반대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어차피 사돈 내가 잘 산다며. 아들도 딱히 네 재산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아휴, 그렇게 했지. 오빠, 정말 나 오빠 믿고 투자하는 거야. 알지? 당연히 알지. 나도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고급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집 부동산에 내놓기나 해. 알았어. 내일 아침에 부동산 들르려고 했어. 다음날 부동산. 어머, 사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돈. 아이, 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 사돈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로. 저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집 좀 내놓으려고 왔어요. 여기서 다 만날 줄은 몰랐네요. 하긴 같은 동네니 제가 이 아파트 살았으면 오고 가며 만났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돈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무슨 볼일로? 저도 그냥 들른 거예요. 그럼 일 보세요. 예. 그럼 들어가세요. 되게 놀라시네. 차라도 한잔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2주일 후 집. 엄마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요새 통 전화를 안 받네. 집에 들른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웬 남자랑 백화점에서 마주쳤다고 그랬지? 나중에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지. 일단 엄마 집에 한번 가보자. 뭔가 불안해. 그럼 같이 가. 애들도 2시간 뒤에야 하원이니까 어머니 댁 들렀다가 오면서 애들 픽업해오면 되겠다. 그래 그럼. 30분 후 시댁. 엄마, 문 좀 열어봐. 안에 있어? 외출이라도 하셨나?
대낮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당신들 누구야? 누구세요? 그건 내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군데 자꾸 내 집 문을 두드려요? 한창 자고 있었구만. 네? 여기가 선생님 집이라고요? 저희는 어머니 뵈러 왔는데. 어머니요? 그럼 전 집주인 자제분들이신가? 전 집주인이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이사 가셨는데 몰랐나 봐요? 한 일주일 전에 가셨는데. 정말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건 나야 모르죠. 어쨌든 여기 이제 어머니 집 아니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졸려 죽겠네. 나 들어가 봐도 되죠? 네. 실례했습니다. 아유, 어쩐지 불안하다 했더니만 나 몰래 집까지 팔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미치겠네 정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30분 후 집. 여보, 우리 집 앞에 어머니 서 계시는데? 뭐, 정말? 진짜네? 엄마! 이제야 오니. 추워 죽겠다. 얼른 나 좀 들여보내줘라. 이 짐은 또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까 엄마 집 가니까 집 팔았다고 그러던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래 여보, 어머니 엄청 떨고 계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 찬바람 쐈더니 몸이 다 시큰거리네. 나 따뜻한 차 좀 줘라. 네, 좀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이제 차도 마셨으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내 말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대체 뭔데요? 또 사고 친 거예요? 여보, 어머니한테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글쎄 말이다. 그 나쁜 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집 한 돈으로 자기한테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준다고 해서 뺏어줬더니만 돈 받자마자 튀어버린 거 있지. 자기 집으로 넘어오라고 해서 짐도 간단히 구려서 갔는데 그 집도 그 인간 집 아니라고 그러고 며칠을 여관을 드나들었어. 이제 돈도 다 떨어져서 왔고. 미안하다. 이번엔 진짜 사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서 지금 집 한 돈을 몽땅 사기꾼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텔 전전하다 우리 집까지 온 거고? 전화는 왜 안 받아요?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받을 새가 없었어. 휴대폰이 있었으면 진작 니들한테 연락했지. 나도 돈 다 뜯기고 아들 집 찾아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어디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온 거 아니야. 이제 하다하다 아버지 재산까지 날려요? 진짜 왜 그래요? 그런 큰 돈 맡길 거면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날릴 수가 있어요, 예?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맡겼겠니. 나라고 네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싶겠냐고. 나도 답답해. 경찰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렇게 마냥 기다릴 동안 그놈이 내 돈 다 쓸 수도 있는 노릇인데 내 속에 얼마나 다 들어가는 줄 알아? 나도 속상해. 그러게 애초에 니들이 나 용돈 넉넉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사기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사기당한 게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단 거지. 아무튼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걸 뭐 어쩌겠어. 그냥 니들이랑 여기서 살라니까 니들도 그런 줄 알아. 그날 저녁 집. 미안해 여보, 엄마가 또 사기당할 줄이야. 진짜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여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나저나 큰일이네. 어머니 계실 방도 없는데 그렇다고 애들을 매번 우리가 끼고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일단 급하게 구해봐야지. 내가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엄마 내보낼 테니까 불편하더라도 좀만 참아줘. 알았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뭐 어쩌겠어. 그나저나 사기를 그렇게 크게 당해서 어떡해. 사기꾼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막막하다 막막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잃을 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다음날 집.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났다고? 너네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버젓이 있는데 아침 식사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왜?
사기당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대접도 할 필요 없단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8시밖에 안 돼서요. 남편은 늘 새벽 출근이라 아침 안 먹고 나가서요. 저도 수업이 있어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해서. 그래도 남편 배웅은 해야 할 거 아냐. 했다 됐어. 너한테 뭘 바라겠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가서 장 좀 봐라. 이 시간에요? 어머니 저 곧 학원 나가봐야 돼서요. 이따 퇴근하고 마트 들러서 장 봐올게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단 거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하나도 안 죄송해 보이는구만 무슨. 그럼 간단하게라도 밥 차려라.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따위로 대접한다니? 네, 일단 얼른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진아야, 일어났니?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지.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혹시 이따가 부동산 좀 들릴 수 있나 해서. 내 놈은 집이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 있지? 부동산에 직접 가서 금방 사람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오늘 좀 바쁘네. 너 시간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나 해서. 정말? 집이 아직도 안 나갔어? 세입자도 빨리 나가야 한다고 그러고 마음이 급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래, 고맙다. 들어가요. 집이 아직도 안 나갔냐? 깜짝아. 어머니, 언제 거기 계셨어요? 씻으신다더니. 씻기는 진작에 신었지. 사돈이 내놓은 아파트가 아직 소식이 없다 이 말이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그게 무슨... 부동산에 갈 것 없이 나랑 계약하시면 되겠네. 마침 집 필요한 사람이 나잖니. 네? 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시겠단 거예요? 그래. 너도 내가 여기 눌러 사는 거 싫을 거 아니니. 사돈한테 전해라. 내가 그 집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왜? 내가 빈털털이라 마음에 안 드는 거냐? 걱정 마라. 나한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전세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얘기해서 집 배려하고 나랑 계약하시라 그래. 얼른. 그 전에 집 상태 좀 봐야지. 너 퇴근하고 나 집 좀 보여주라. 그래도 사돈이 갖고 있는 아파트면 괜찮은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지. 어머니, 일단 남편이랑도 상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급하다며. 들어보니까 세입자가 얼른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구만. 네 남편 요즘 바빠서 밤늦게 돌아온다며? 그 와중에 무슨 상의라고 앉아있어. 오늘은 집만 보는 거라니까. 나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라. 집을 보여줘야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니네 엄마도 급해서 이른 아침부터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일단 그럼 집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4시간 후 전화. 전화 있었네?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내놓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네. 엄마가 내놓은 아파트가 아직 소식이 없단 소리 들으시고 본인이랑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만큼 돈이 없지 않아? 이건 그냥 해드리기가 좀 비싼 아파트라서 엄마도 얼른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해서 바로 계약할 사람 구하는 거거든. 말은 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땐 전 재산 다 날렸다고 그랬잖아. 좀 이해가 안 돼서. 엄마가 그랬다고?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증금 장모님이 3억에 내놨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살던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데로 어떻게 들어가 살겠단 거야? 하도 막무가내로 구셔서 일단 아파트 오긴 했어. 일단 한번 보시기라도 한 데서. 벌써? 아예 못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들어가서 계약 조건 얘기하면 어떻게 잘 얘기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그럼 일단 보여주고 얘긴 나랑 하자고 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이젠 무섭다 무서워. 알았어. 그럼 수고해. 당신도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직후 엄마 아파트. 이 정도면 괜찮긴 하네. 여기가 몇 평짜리라고? 40평이요. 어머니 혼자 살기엔 많이 넓긴 해서. 넓긴 뭐가 넓어.
다들 내 나이 때 이런 데서 살아. 내가 남편이랑 자식 복이 안 좋아서 이런 거지. 아, 하긴 자식 복은 그 와중에 있긴 하네. 며느리 통해서 이런 집에 살게 됐으니. 어머, 근데 여기 가스밸브가 좀 낡았다. 베란다 창틀에도 곰팡이가 껴있는 것 같고. 좋은 아파트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낡긴 낡았네. 좀 연식이 된 아파트긴 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어머니 혼자 사실 만한 오피스텔 구해본다고 그래서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 지금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왜 아까부터 이 집은 안 된다고 그래? 시어머니 그렇게 무시해도 돼? 내가 그럼 돈도 없이 공짜로 집 달라고 할까봐 애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사기를 당하셨으니까.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개똥만도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네. 아, 말한 김에 계약하는 걸로 하자.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네? 계약을 하자고요? 그래. 어차피 가족끼리니까 굳이 이런저런 서류 필요 없이 구두로 하면 되잖아. 여기 보증금이 얼마라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정도 될 거예요. 3억? 껌값이나 다름없네.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 원래 이사 오면 집주인이 입주 청소에 도배 그런 거 다 해주는 거 알지? 근데 사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싶진 않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증금은 2년 후에 주는 걸로 하자. 그럼 서로 귀찮을 일 없고 딱 좋겠네. 네? 보증금을 2년 후에 주시겠다고요? 아니 보통 전세 계약의 기본이 2년부터인데 2년 후에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좀... 난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상관없어. 못해도 10년은 넘게 살 텐데 그게 뭐. 어차피 사돈 돈도 많잖아. 당장 보증금 안 받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파트가 당장 눈에 보이는 하자만 해도 수십 개인데 살아보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2년 금방이야. 사돈도 나쁘지 않은 조건일걸. 이게 무슨... 그건 계약이라고 할 수 없죠, 어머니.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면 남편이 안 그래도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보증금 바로 받아서 지금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거든요. 아니 무슨 사업가가 바로 융통할 돈이 없어. 그게 말이 돼? 나랑 계약하기 싫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네. 너 자꾸 시어머니한테 팍팍하게 굴 거야. 그 정도는 딸인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 엄마 죽으면 이거 다 네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아들 재산이기도 하다는 건데 그 정도도 배려 못 해줘? 내가 돈을 아예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괜찮은지 두고 보며 살다가 돈 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아주 답답한 성격이구나. 시엄만 그래도 머리가 빠릿빠릿한 것 같은데 왜 딸인 넌 멍청하니? 센스도 밥 말아먹었고. 내가 우리 귀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낸 게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부자 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장가 보내놨더니만 사업도 안 물려받겠다고 그러고 집도 도움 안 받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하겠다 그러고 타달이 보내주는 생활비도 최저 생계비 수준이고 내가 아주 쪽팔려서 어디다 우리 아들 부잣집에 장가 갔다고 말도 못한다. 그럼 정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 돈 안 떼먹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좀 마라. 바로 사돈한테 연락해라. 그럼 사돈도 무슨 말인지 수긍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해요. 그래도 계약서는 남겨둬야 해서 서류 만들어서 집으로 갈 테니까 어머니 먼저 집에 가 계세요. 무슨 서류를 만든다고 그래 귀찮게끔. 내가 안 줄까봐 그래. 집 계약하는데 서류는 기본이잖아요. 어머니 말씀하신 조항으로 기입할 테니까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가서 기다리마. 네. 직후 전화. 당신 말이 맞았어. 어머니 돈 없는데 우리 엄마 집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하는 것 같아. 2년 후에 보증금 주겠단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내가 지금까진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한테 좀 함부로 대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동안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사실 부담됐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도 동의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보,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도록 설명할게. 아니야. 우리 엄마 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도 집엔 얼른 와줘. 안 그래도 바로 퇴근하려고.
곧 봐. 1시간 후 집. 너는 무슨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 그냥 구두로 하자니까 번거롭게. 그래도 확실히 해야죠. 서류 준비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그래 뭐 읽어보기라도 하자. 보증금은 2년 후에 주는 걸로 하고 대신 10년 계약으로 한다. 이건 뭐냐? 어차피 평생 사실 거라면서요. 갑자기 계약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차피 2년 뒤에 보증금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안전한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뭐 그건 그러다 치고 잠깐만. 어? 이건 뭐야? 월세가 300만 원? 오늘 계약일이니까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그 정도 돈은 있으시죠? 여기 엄마 통장 계좌 있으니까 얼른 입금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전세로 계약을 하는데 월세가 왜 나와? 아무래도 거짓인 것 같아서 제 딴에는 편의를 봐드린 거거든요. 지금 전세 보증금 없어서 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월세라도 받아야죠. 그래도 깎아드린 거예요. 보증금 없이 4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아요. 이게 다 어머니가 자식 복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거지라니 내가 거지란 거야? 내가 돈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월세로 돌려? 어머니도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 깡그리 무시하고 맘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 설마 월세 300 낼 형편도 아니면서 이런 좋은 집에 살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건 너무 거지근성인데. 거지근성?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네. 엄마가 우습게 볼 일을 자꾸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야? 너 오늘 늦는다며? 너 남편까지 불렀냐? 나 아주 골탕 먹이려고? 골탕은요. 원래 우리 엄마 부동산 계약할 때 남편이 종종 옆에서 확인해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고요. 전 재산 다 사기당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장모님 아파트에서 살겠대. 그래도 따로 모은 돈이라도 있나 싶었더니 보증금 낼 돈도 없으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 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어머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만 잔뜩 하냐고. 뒤처리하는 것도 이젠 지겨워. 이젠 아들까지 압세했네. 넌 엄마가 네 집에 불쌍하게 얹혀 사는데 고작 구한다는 게 오피스텔이야. 아 진작에 장모 사업 물려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 되는 아파트 나 받을 자격이 있다. 어차피 네 장모 재산의 3분의 1은 내 거 아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모님 재산이 왜 엄마 거야? 네가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제해서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내 재산이 될 거 미리 받겠다는데 뭐가 이리 난리들인지. 어차피 네 장모 몸이 안 좋아서 회사도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라며. 그럼 죽을 때 됐다는 건데 아파트라도 미리 받는 게 그렇게 대수야? 그러니까 애초에 돈 줄 생각이 없었단 거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은 또 몰랐네. 엄마 논리가 그렇단 거지? 그럼 엄만 그 재산 받을 자격 없지. 자격이 없다니. 엄마가 내 엄마란 이유로 지금 3분의 1 지분이 있단 거잖아. 근데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엄마랑 연 끊을 거거든. 그럼 그딴 권리 주장할 필요가 없지. 뭐? 나랑 연을 끊겠다고? 지금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는 거야? 끊겠다는 거야. 그러니 내 집에서도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안 그래도 당신 뒤치다거리 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맨날 터지는 시한폭탄 끌어안고 있는 거보단 내다 버리는 게 낫잖아. 뭘 해줘도 고마움도 모르는데 엄마랑 나랑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나도 그간 자식 할 돌인 해서 이제 미련도 없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랑 연을 끊는다 그래. 지나 너 이 집에 네가 다 계획한 거지. 그치? 역시 우리 엄마가 계약할 때마다 남편 옆에 두는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였어. 그게 좋겠네. 그럼 남편 말대로 얼른 꺼지세요. 이제 완전 남남이잖아. 그래도 불쌍해서 내 집에서 며칠은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남남인데 그럴 필요는 없지. 지금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쫓겠다는 거야? 이 천하의 불효 자식들 같으니라고. 전화의 불효자식은 아니지. 이제 당신 자식 없으니까. 당장 나가. 짐도 들고 온 그대로 갖고 가면 되겠네.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왜 밀고 그래? 진짜 이렇게 쫓아낼 셈이야? 그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봤어?
내가 그때 그랬지. 너 사기당해서 아버지 재산 까먹으면 그때는 안 볼 거라고. 그 말한 뒤로 몇 번을 봐줬어. 근데 이젠 아파트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잖아. 아, 빨리 나가. 아이고, 동네 사람들. 아들이 엄마를 내쫓으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 밖에 이렇게 추운데. 시끄럽고 빨리 나가기나 해. 잠시 후. 이제 연 끊었으니까 이렇게 당신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을 거야. 그동안 미안했어. 미안하긴 당신이 마음고생 심했지. 나야 엄마니까 참고 살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식 노릇은 다 한 거니까 우리 앞으로 애들 열심히 키우며 사는 거에만 집중하자. 이제 나도 머리 아프다. 그래, 그러자. 당신도 고생 많았어. 일주일 후 집 앞. 여긴 또 왜 왔어요? 분명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진아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내가 미안했다. 그래, 내가 주제도 모르고 아파트를 탐했어. 내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랬겠니. 언제까지 니네 집에 얹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억지 좀 부려본 거다. 그렇다고 나 매몰차게 쫓아내면 어떡하니. 아들 대전화 받지도 않는다. 회사에도 한번 찾아갔는데 나를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 있지. 아,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부모 자식 년이 얼마나 끈끈한데 그걸 끊기다니 말이 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네가 말 좀 잘해서 나 다시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아니 그때 말은 오피스텔이라도 좀 구해주던지. 지금 간신히 식당에 얹혀 살면서 설거지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 할 짓이 못돼. 나 몸 선천적으로 약한 거 너도 알잖니.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라. 어? 지금까지 충분히 구해줄 만큼 구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와서 오피스텔 구해달라는 건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 못 말하겠네, 쪽팔려서. 그리고 직장까지 구했으면 더 걱정 덜었네. 괜히 아직도 길거리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붙잡고 늘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제 돈 스스로 벌어보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남이 돈 노력도 없이 탐내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 짓인지 느껴봐. 그리고 내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 하긴 뭐 곧 이사 갈 거라 상관없긴 하겠네. 뭐? 이사를 간다고? 어디로? 그걸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지. 그럼 이만. 얘 친아야, 이렇게 가면 어쩌니?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며 비는데 이렇게 가겠다고? 모르는 사람이 무릎을 꿇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지. 다리 아픈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 다신 이렇게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6개월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마침 계약 기간도 끝나기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30평대 아파트에 매매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들, 저,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살기 정말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사 가기 전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졌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게 되면서 아파트 입구조차 못 들어오는 신세가 됐어요. 전화도 물론 차단한 상태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한 대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거나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어떻게든 힘들게 살고 있겠죠. 이제라도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제대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사 온 뒤로 저와 남편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저는 미술학원을 열게 됐고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수입 면에서도 이전보다 좋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원하는 예능 PD 자리를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청년 시절에 꿨던 꿈을 이뤄가는 것 같다면서 아이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사업을 전문 CEO에게 맡기고 지금은 한적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그 이후로 다행히 좋은 세입자를 만나게 되어 계약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취미활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만 빠졌는데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 진작 연을 끊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